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위닝 리더십의 김도균입니다. 오늘날 혁신가로 불리는 인물들을 보면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모두가 IT 관련 분야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에서 남과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가전 박람회에서 IT 분야가 아닌 스포츠 브랜드인 언더아머의 창업자, CEO인 케빈 플랭크가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혁신은 반드시 IT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스포츠 분야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CES의 기조연설자로 내세운 것입니다. 언더아머는 포브스가 2015년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9위에 올랐으며 스포츠 브랜드 중 유일하게 탑10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던 스포츠 용품 시장, 나이키와 아디다스라는 두 거대한 거인이 가로막고 있던 이 시장에서 언더아머가 성공하도록 만든 그의 리더십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미국 메릴랜드대 미식 축구 선수였던 그는 선수 시절 유독 땀을 많이 흘렸는데 하루는 연습을 마치고 땀으로 범벅된 티셔츠의 무게를 재보니 기존의 티셔츠보다 1.4kg이나 더 무거웠습니다. 티셔츠가 땀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된 것이죠. 이너웨어가 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란 불만이 컸고 땀에 잘 젖지 않은 운동복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근처 원단 상점을 돌아다니며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이 면보다 땀을 잘 배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에 밀착되고 땀을 빠르게 건조시키는 기능성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춰 유니폼 안에 갑옷이란 의미를 담아 언더아머란 브랜드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기업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객의 불편함, 직원들의 불편함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로 블루오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품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플랭크처럼 나의 불편함, 고객의 불편함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더아머는 나이키와 종종 비교가 되는데요. 나이키를 만든 필립 나이트가 은둔형의 CEO라면 플랭크는 돌격대장처럼 스스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물건을 만들고 배달하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돌격대장식 리더십은 미식축구에서 배운 것인데요. 미식축구는 다른 야외 스포츠와는 달리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절대 시합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8점까지 득점할 수가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보다도 관중들이 마지막까지 경기를 지켜봅니다. 미식축구에서 배운 플랭크의 영업 방식도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의 욕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주문한 물건을 반드시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1996년 US 투데이 신문 일면에 운동선수 사진이 실렸다. 우리 회사 옷을 입었다. 로고도 뚜렷했다. 전화통에 불이 날 거라 예상했지만 전화를 걸어온 건 엄마뿐이었다. 사업은 그런 거다. 운 좋게 하루아침에 성공이 찾아오는 이 거의 없다. 그가 돌격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승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브랜드도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 끝까지 돌격하는 자만이 이긴다는 스포츠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나이키는 최고 선수가 사용하는 제품이란 컨셉으로 스포츠 용품 시장을 평정했다면 언더아머는 1인자가 아닌 성공 가능성이 돋보이는 2인자나 3인자를 활용해 이들의 불리함과 도전 정신을 활용한다는 언더독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언더아머의 모델인 NBA 스타 스테판 커리는 2012년까지 나이키의 후원을 받다가 스타성이 없다며 계약 연장이 중단된 선수였는데요. 200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던 클레이튼 커쇼, 골프의 조던 스피드 등을 스카우트하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계약 당시에 승률은 낮고 실력도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잠재력만은 큰 선수들이었습니다. 형편없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상 최고의 투수와 농구 선수 그리고 골프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됨과 동시에 언더아머도 더불어서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이키에 이어 미국 내 2위, 전 세계 3위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한 언더아머는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2014년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아디다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고의 기업, 성장 비결로 케빈 플랭크는 백업 플랜을 늘 만들었는데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돌발 상황은 언제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 플러스 액션 플랜 플러스 백업 플랜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시장의 새로운 제품과 카테고리, 선수 등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들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미식 축구로 시작한 언더아머는 야구나 농구 등으로 종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으며 대학에서 고교, 프로스포츠 순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갔고 또 2006년 6월에는 풋보라를 10년 만에 출시하며 의류에서 신발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업 플랜은 플랜 B로서 성공과 실패 다음은 무엇인가를 늘 계획하는 것입니다. 최근 언더아머는 커넥티드 피트니스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전략으로 완전히 개편하며 향후 언더아머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기능성 스포츠웨어에 그치지 않고 각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맞춤 디지털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의 피트니스 정보 및 웨어러블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고객이 어떻게 제품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지 또 그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또 분석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의류 용품을 혁신해 나갔습니다. 누가 나이키와 아디다스 사이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플랜 B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나 선수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구축하고 돌격대장과 같이 전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진입장벽이 아무리 높은 분야라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이 케빈 플랭크가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도 똑똑해졌고 필요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플랭크는 철저히 스포츠 제품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잠재 고객인 운동선수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되 스포츠라는 큰 틀에서 종목과 카테고리를 늘리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 것이죠. 절대적인 레드오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